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대폭락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폭락장인데요. 수급이 됐든 그래프가 됐든 또는 악재가 됐든 그것보다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던지고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하루 이렇게 하락폭 가지고도 담보 미달이 되면서 장중에 반대 매매가 나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겹치는 악재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요, 오른 종목이 거래소에서요 7개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개 가까이 되는 시장 전체 종목 중에 7개 오르고 나머지가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한 2000개 되는 종목인데 24개가 오르고 나머지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빠진 것뿐만 아니고 그 빠지는 폭이 보통 10%에서 한 15%가량 그렇게 크게 오늘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놓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이런 장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제 경험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관련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고 나서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오늘은 종목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전체 시장 거래소가 마이너스 8.7%, 2440포인트, 단숨에 230포인트가 오늘 빠졌어요. 거래소만. 코스닥은 그보다 조금 더 빠져서 마이너스 11포인트, 691포인트입니다. 700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600 수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준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거래대금 보면은요. 거래대금은 오늘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받치는 물량들이 다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매매 물량 또는 손절매 물량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가 18조니까요. 거래가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러니까 매도 물량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 추세선은 좀 지켜주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무참하게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대만 시장, 공이 다 같이 이렇게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장에 제가 조금 기대를 가져보는 게 그나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오름폭을 따지면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10배 올랐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기준하면 이제 한 30% 올랐다가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 좀 덜 올랐다는 게 조금 그래도 여기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분봉도 안 봐도 아시겠죠. 어제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종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또 여기 좋지 않 오늘 하락 거래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래서 양시장 모두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 폭이 10%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 공포감에서 이렇게 물건들이 매도로 많이 이렇게 돌아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아마 개인들이 현금 있는 대로 다 쏘아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코스닥이 6,7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요게 팔고 싶어서가 판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용이나 단타로 들어간 미수 물량들이 오늘 하루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손절매 물량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매매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오늘 대량으로 이렇게 반대매매가 나와서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코스닥 쪽은 수급에서 좀 몸이 더 가벼워진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팔린 사람들은 오늘 반대매매가 되면서 좀 억울하지만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급매물, 악성 매물이 좀 털리면서 코스닥 쪽이 오히려 몸이 조금 더 가벼워졌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반면에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1조 5천억 오늘 매도 우위했습니다. 거래소에서요. 기관은 2,7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6,700억 매도 우위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400억, 기관들이 1,1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틈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개인들 물량을 다 이렇게 뺏어 먹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그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이 아주 그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지금 신용 담보 미달이 된 경우는 이제 오늘 반대매매가 나간 경우는 할 수 없지만요.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좀 담보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서 이 고비를 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패닉 상태에서 공포감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대매매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소화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급등 국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반대매매가 나갈 만큼 담보가 미달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요. 현금 있다고 그러면 또 주식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담보를 유지를 해서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을 보자는 거죠.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여드리면요. 고객 예탁금이 54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틀 전 거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수치다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나가든 들어오든 여기에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탁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하락에 대한 징조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융자금이 지금 19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간 이렇게 좀 줄기는 했지만요. 절대 금액 자체가 20조 가까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종가 무렵으로 가면서 이렇게 대폭 낙폭이 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신용담보 미달이 되면서 장중에 아마 반대매매가 나왔지 않나. 증권사들에서 담보 회수하면서 담보 미달이 장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전화로 고객들한테 통보하고 바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보인다.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담보 미달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나 주식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고비에서는 일단 반대 매매는 막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비가 지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는 좀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270억인데요. 1조 가까이 되는데 원래 미수금은 이틀 후에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아마 자기 돈이 한 2배, 3배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원금이 다 날아갔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수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메꿀 수 있으면 다 현금으로 메꾼 다음에 요 그 폭락장이 좀 지나가기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낙폭이 큰 장은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 팔더라도 그때 팔도록 하자. 지금 반대매매 나가게 방치하지 말고 일단 이 고비는 넘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우리 시장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1.5%, 쌍봉 모양은 했지만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망가진 모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오른 만큼 조금 반납을 한 그런 정도입니다. 나스닥이 2.4%, S&P 500이
1.8%. 그래프가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1% 빠지긴 했지만 우리 하락폭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니케이가 오늘 12% 빠졌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엔캐리 자금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악재라고 그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이요. 그건 한 20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1조 달러가 안 되는 셈이죠. 우리 1년 예산이. 근데 20조 달러가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세계 증시에 상당히 영향이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만이 오늘 마이너스 8%,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래프 모양은 대단히 좋지 않죠. 독일, 이게 어제 독일 시장입니다. 2.3%, 프랑스 마이너스 1.6%, 상해 중국 시장 마이너스 1.2%, 항생 마이너스 2.1%.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다들 좋지가 않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나 일본, 대만 시장에 비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하락폭이 깊지가 않다. 이제 오늘 밤 또 이제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어제 걸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한 서너 배 정도 훨씬 더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종목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7개인데 하락 종목이 927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24개, 하락 종목이 1632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겪었지만 IMF 때도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87년에 입사를 해서 그건 한 30년가량 현장을 지킨 사람인데요. 오늘 시장은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까지 큰 악재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그 재료라는 게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인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연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뜬금없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농락당한 그런 느낌이죠. 엔캐리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과연 20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나 일본 쪽으로 다시 돌아올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악재 같고요. 중동 이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쪽 그 분쟁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확전이 되지 않고 좀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그런 걸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결말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악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공포감을 갖고 빠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공포감에서 극에 달했을 때 같이 휩쓸려서 팔지 말자. 그러니까 무리해서 좀 이렇게 떠나서 조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미수로 들어가신 분들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아마 장중에 반대 매매 수준까지 이렇게 담보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동원 가능하다고 그러면요. 현금이나 주식으로 메꿔서 이 고비는 좀 넘기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는 출구에 모두 이렇게 몰려가면서 발에 밟혀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에 휩쓸리지 말고 전부 다 지금 팔고 싶어 할 때 이럴 때는 팔지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 힘들지만 견디기가 힘들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광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바람이란 얘기인데요.
다들 공포감에 이성적인 생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과하다. 오늘 이제 오전보다 오후가 이렇게 하락폭이 더 컸던 거는요. 많이 빠지면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담보 미달이나 반대 매물이 장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담보가 미달이 되면 원래는 내용 증명 보내고 한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반대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장중에 담당자가 전화로 통보를 하고 반대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물량들은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쨌든 반대 매매 일단 막아놓고 하루나 이틀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이나 미수가 아니고 현금으로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아예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을 안 보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시다 보면 같이 이렇게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종목보다는 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시장에서는 휩쓸리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이런 그 고비를 좀 이렇게 넘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도요. 9.11 테러 코로나 국면도 그랬고 또 예전에 IMF 우리 외환 위기 때도 바닥에다 이렇게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시장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공포감이 들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휩쓸려서 많이들 파는데요. 다들 이렇게 팔고 싶어 할 때는 조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그래프나 수급이나 또는 실적도 필요 없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공포감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마 많이들 매도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굳이 이런 시장에 휩쓸려서 공포감에 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신용이나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면 장중에 반대 매매만 안 나가게끔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물건을 뺏기는 그것만큼은 좀 방지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으로 갖다 넣어도 담보가 올라가고요. 현금으로 넣으면 더 좋죠. 그래서 팔더라도 일단 그 반대 매매를 방지해 놓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물건을 조금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담보 미달이 아마 오늘 통보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제 담보 미달 때문에 반대 매매 대상이 됐다고 그러면요. 담보 미달만큼은 좀 이렇게 메꿔서 고비를 좀 넘기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낙폭이 큰 시장은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했을 때 그때 가서 조금 팔더라도 오늘이나 이렇게 반대 매매 이것만큼은 방지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칩니다. 내일 다시 시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